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컴퓨터 시스템 관리인데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컴퓨터의 원리입니다. 컴퓨터의 원리에 앞서 컴퓨터의 개념을 좀 보면 데이터를 프로그램의 명령 순서에 따라 일반 처리 과정을 통해 원하는 정보로 출력하는 시스템. 그게 이제 컴퓨터의 가장 일반적인 개념이죠. 자, 그리고 컴퓨터의 원리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자료하고 정보 이 개념만 좀 이해를 해 두시면 됩니다. 자료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입력하는 그 문자나 수치 그런 거를 의미를 하는데 현실 세계에서 관찰과 측정을 통해 수집되는 그런 값이죠. 그리고 정보는 자료를 더욱 유용한 형태로 가공하여 사용자에게 제공을 한다라는 그 의미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컴퓨터의 역사는 기계식 계산기와 전자식 계산기로 나뉘는데 연도를 묻는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기계식 계산기에 있어 이 순서, 과정, 파스칼, 라이프니츠, 찰스 바비지, 홀러리스, 튜닝 기계, 에이컨 이 순서를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전자식 계산기에서는 에니악, 에드삭, 유니박-1, 그 다음에 에드바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각각 계산기에 대한 그 설명 내용 여러분들 꼭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내장 방식 이것도 중요하죠. 1945년 폰 노이만에 의해 확립되고 현재 모든 컴퓨터에 적용되는 방식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내용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고요. 자, 그리고 컴퓨터의 세대별 특징이 있어요. 1세대에서부터 5세대까지가 있는데요. 물론 각 세대별 특징을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하시되 여기에서는 어떤 순서가 중요하냐면 회로 소자의 순서, 진공관, 트랜지스터, 집적 회로, 고밀도 집적 회로, 초고밀도 집적 회로, 그 다음에 연산 속도의 이 순서, 이것을 세대별로 꼭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각각의 특징을 기억을 하시는데, 주로 문제가 특징을 묻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운영 체제의 발달 과정, 그걸 좀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운영체제의 발달 과정, 각각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운영체제의 발달 과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관련 문제를 하나 좀 볼게요. 2017년도 3월에 출제된 문제인데요. 다음 중 컴퓨터를 이용한 자료 처리 방식을 발달 과정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문제는 좀 뭐 거창해요. 그러나 그 앞에 1세대에서부터 5세대 그 각각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면 운영체제의 그 발달 과정을 아실 수가 있죠. 제 1세대에 나오는 게 일괄 처리 시스템, 그 다음에 2세대에 나오는 게 다중 프로그래밍과 실시간 처리 시스템, 그 다음에 이제 3세대에 나오는 게 다중 모드 시스템과 시그널 처리 시스템, 4세대는 분산 처리, 5세대는 인공지능. 그래서 이 과정, 순서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9번의 답은 뭐가 될까요? 자, 2번이 되겠죠. 일단 1세대에 해당되는 일괄 처리 시스템부터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컴퓨터의 분류예요. 컴퓨터의 분류에서는 취급 데이터, 자료 형태에 따른 분류에는 뭐가 있고 처리 능력, 규모에 따른 분류에는 뭐가 있다. 그리고 사용 용도, 목적에 따른 분류에는 뭐가 있는지 기억을 해 두시고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은 아무래도 요 취급 데이터, 그러니까 디지털 컴퓨터와 아날로그 컴퓨터에 대한 내용이 출제가 되겠죠. 비교 구분을 하자면은 뭐 입력을 뭘로 하느냐? 디지털 컴퓨터는 문자 숫자로 하고 아날로그는 전류전압 온도로 한다. 또 출력은 역시 디지털 컴퓨터는 문자 숫자 부호로 하고 아날로그 컴퓨터는 곡선이나 그래프로 한다. 그리고 이제 연산 방식은 디지털 컴퓨터는 산술 논리 연산을 하지만 아날로그 컴퓨터는 미적분 연산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연산 속도 디지털 컴퓨터는 느리고 아날로그 컴퓨터는 빠르다. 그리고 프로그래밍은 디지털 컴퓨터는 필요하고 아날로그 컴퓨터는 필요하지 않다라는데요. 그 다음에 용도는 디지털 컴퓨터는 범용성, 그 다음에 아날로그 컴퓨터는 특수성, 이렇게 대표적인 특징만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처리 능력, 규모에 따른 분류는 여러분들이 뭐 이미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가볍게 읽어보시고 마찬가지 사용 목적에 따른 그 분류도 전용,
범용 이렇게 나눠 가지고 여러분들이 각각의 특징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료의 표현과 처리인데요. 데이터 표현 단위에 와가지고, 자, 이거는 처리 순서가 아니라 그 용량, 크기 순이죠. 그래서 제일 작은 비트서부터 시작을 해서 니블, 바이트, 워드, 필드, 레코드, 파일, 데이터베이스 이 순서를 기억하시고 각각의 특징, 설명, 내용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자 데이터 표현 방식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ASCII 코드, 그 다음에 유니코드 이 두 가지에 대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니까 그 부분을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그레이 코드는 별도로 내용을 다뤄놨어요. 그래서 이 내용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숫자 데이터 표현 방식이 있는데요. 뭐 고정 소수점, 부동 소수점, 그 다음에 팩 10진형식, 언팩 10진형식 이렇게 있는데 고정 소수점과 부동 소수점의 이 표 차이 설명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오류 검출 및 정정 방식에서는 페리트 비트가 있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해밍 코드, 그 다음에 순환 중복 검사, 블록학 검사, 3초각 코드 이렇게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해밍 코드예요. 그 해밍 코드의 내용, 그러니까 데이터 전송 중 발생하는 오류를 검출하거나 수정하는 코드. 그러니까 오류를 검출만 하느냐, 수정까지 다 하느냐, 이거를 묻는 문제가 나오니까 그 부분을 꼭 구분을 해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중앙 처리 장치에서는 중앙 처리 장치 CPU라 그러죠. 사람으로 따지자면은 뇌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컴퓨터에서 가장 중요한 게 CPU잖아요. 그래서 중앙 처리 장치의 그 구조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여기서는 CPU의 성능을 결정하는 그 요소, 요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이 요소에는 뭐가 있는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중앙 처리 장치에 관련된 성능 단위들이에요. 근데 이제 요 단위에서는 MIPS, 그 다음에 KIPS, 그 다음에 LIPS 요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클럭 속도가 있는데 이건 그냥 참고로 여러분들 제가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컴퓨터는 그 전류 상태가 온, 오프 상태가 있잖아요. 그 전류 상태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데 이러한 그 전류 흐름이 그 주파수죠. 그게 주파수고 이를 줄여 가지고 클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클럭 주파수의 내용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로 해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어 장치하고 연산 장치가 있는데 제어 장치에는 어떤 게 있고 연산 장치에는 어떤 게 있는지 그 종류를 각각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물론 그 장치에 대한 특징도 기억을 해 두시되 이 제어 장치에서는 프로그램 카운터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명령 레지스터 요 두 개 기억을 해 두시고 연산 장치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 누산기죠. 이 누산기에 대한 내용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 내용을 기억을 해 두시고 또 가끔 시험에 나온다면 보수기 음수 표현에 대해서 음수 표현이나 뺄셈 시 입력되는 그런 데이터를 보수로 변환한다. 그러니까 반대로 변환한다라는 건데 이게 깊게 내용이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뭐 1을 0으로 0은 1로 이렇게 변환이 되는 건데 그냥 그 보수기는 우리 표에 있는 내용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크로 프로세서인데요.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요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 CISC, RISC 차이점 꼭 이 표에 있는 내용을 꼭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앙 처리 장치에 관련 용어들이 있어요. 레지스터 내용이 있고 인터럽터 내용이 있고 그런데 레지스트리에 대한 내용을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인터럽트는 내용상 참 중요해요. 그러나 커말 시험에서는 많이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내용상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색을 표시했는데요. 인터럽트에서는 이제 시험이 출제가 된다면 인터럽트의 발생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들의 종류를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선 순위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DMA라 그래가지고 요 내용도 종종 출제가 되니까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가볍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채널에 대한 내용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핵심 내용은 그래요. 입출력 장치와 주격 장치 간의 데이터 전송을 담당을 하는데
이 두 장치 사이의 속도 차이를 계산한다 라고 하는 요 내용, 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기억 장치로 왔어요. 주기억 장치에서 핵심은 뭘까요? 램하고 롬이죠. 롬과 램. 그래서 롬은 뭐고 램은 뭐다. 서로 반대인데요. 롬은 전원이 꺼져도 기억된 내용이 지워지지 않는 비휘발성 메모리. 그렇기 때문에 읽기만 가능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램이라고 하는 것은 전원이 꺼지면 기억된 내용이 바로 지워지는 휘발성 메모리다. 그래서 읽고 쓰기가 가능하다. 요 기억을 꼭 내용을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롬의 종류. 롬의 종류는 원래 이렇게 네 가지죠. 마스크롬, 피롬, 이피롬, 이피롬 이렇게 네 가지인데, 펌웨어는 사실 그 좀 애매해요. 이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중간 형태라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롬의 그 종류로 꼭 포함을 시키는 건 아닙니다. 롬의 종류는 요 네 가지를 꼭 기억을 해 두시고, 요 펌웨어는 양쪽을 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램의 종류, 동적 램과 정적 램 차이점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주기억 장치에서 이제 또 중요한 게 있죠. 캐시 메모리 내용, 가상 메모리 내용, 플래시 메모리 내용, 버퍼 메모리 내용 중요합니다.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요거에 대한 처리 순서는 나중에 언급이 되니까 일단은 여기에서는 그 내용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조기억 장치입니다. 보조기억 장치는 자기 디스크에서는 이 관련 용어들, 이 용어들을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이 용어들은 사실 하드디스크에서도 쓰는 용어들이니까 용어를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 디스크의 그 처리 시간, 그 각각의 그 무슨 시간이 있거든요. 그 시간들을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드디스크는 지금 그렇게 중요하진 않죠. 왜냐하면 SSD라는 반도체를 이용하는 이 디스크가 나왔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가 된다면 SSD에 대한 내용이 출제가 되겠죠. 하드디스크와 비슷하게 동작을 하지만 기계적 장치인 하드디스크와는 달리 반도체를 이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나중에도 또 언급이 되겠지만, 그래서 컴퓨터를 여러분들 그 속도를 업그레이드 할 때 CPU하고 램하고 하드디스크 요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SSD 하드디스크에 SSD로 대체를 한다면 컴퓨터의 속도는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리고 광디스크는 여러분들 예전에 많이 사용했던 거, 그 CD-ROM의 종류가 쫙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SSD와 더불어 이 블루레이 디스크라는 거, 요게 또 중요하죠. 그래서 이 내용을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리고 아까 제가 언급이 된다고 했던 단위 속도의 속도하고 용량, 이게 순서예요. 기억장치의 처리 속도, 빠름에서 느림, 이렇게 순서가 있는데 이 순서를 기억을 해 두시고, 기억 용량 단위 적고 많음으로 가는 이 순서, 그 다음에 처리 속도 단위 느림에서 빠름으로 가는 이 속도 기억 꼭 해 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입출력 장치입니다. 입력 장치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은 뭐 아는 내용이에요.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표시 장치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이 해상도에 대한 내용이 중요합니다. 해상도가 뭐냐? 우리 그 모니터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해상도잖아요. 그래서 그 해상도를 의미하는 내용 꼭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 그 표시 장치에는 종류가 있죠. 이렇게 종류가 있는데, 뭐 예전에는 이제 LCD 많이 썼는데 지금은 이제 기술이 많이 발달돼 가지고 이제 PDP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와이드 화면에 그런 그 고화질의 표시 장치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기억을 하시면서 이 설명 내용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이건 이제 출력 장치인데 이건 프린터에 관한 내용이니까 가볍게 보시면 되고, 프린터에서는 관련 용어들이 있어요. 이런 용어들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관련 장치인데요. 메인보드, 일명 마더보드라고 그러죠. 우리 그 컴퓨터 본체에 가장 중요한 부분, 그 판때기가 있는데 그 판에 여러 개의 그 소켓이나 부품들이 이렇게 꽂혀 있죠. 그래서 그 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인보드에 속해 있는 그런 구성 요소들이 쭉 있는데 여기에서는 칩셋의 내용이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소켓, 그 다음에 내장 전지, 그 다음에 확장 슬롯 이런 게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메인보드의 확장 버스, 확장 슬롯에는 어떠한 방식이 있느냐. 그래서 그 방식도 점점 발달을 하다 보니까 AGP 방식, 그 다음에 PCI 익스프레스 방식 이 두 가지가 이제 핵심이죠. 그래서 이 내용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또 이제 그 포트 연결되는 그 부분 포트를 말하는데 지금은 사실 여기에 있는 내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이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중요하죠. USB 포트, 그 다음에 IE1394 이 포트, 그 다음에 무선 직렬 포트, 그 다음에 HDM 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을 여러분들이 그냥 다 암기하셔야 돼요. 무조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이오스에 대한 내용. 펌웨어의 일종,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펌웨어 좀 애매해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중간적인 그런 형태를 나타내는 그 펌웨어의 일종인데 컴퓨터의 입출력 장치나 메모리 등 하드웨어 환경을 관리한다라고 하는 바이오스에 대한 내용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스템 소프트웨어예요. 쉽게 말하면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이제 운영체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일단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 둘로 나뉘는데 제어 프로그램의 종류, 그 다음에 처리 프로그램의 종류, 요게 꼭 중요합니다.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운영체제가 나왔죠. 운영체제가 뭔가요? 우리 그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윈도우 있잖아요. 그 윈도우가 바로 운영체제죠. 물론 운영체제에는 다른 종류들도 있죠. 그 뭐 유닉스라든가 뭐 리눅스, 그 다음에 아주 오래전에 썼던 도스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운영체제의 개념과 기능, 내용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운영체제의 성능평가 요인이 있어요. 처리 능력 향상, 응답 시간 단축, 신뢰도 향상, 사용 가능도 향상. 요 내용 꼭 네 가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운영체제의 운영 방식이 있어요. 다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냥 암기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운영체제의 운영 방식 내용까지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응용 소프트웨어. 이거는 시스템 소프트웨어하고는 다르죠.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앞서 응용 소프트웨어의 분류가 있죠.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 쉐어웨어, 뭐 프리웨어, 뭐 많이 들어봤잖아요. 데모 버전이 어떻고, 뭐 알파 버전, 뭐 패치 프로그램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 분류에 대한 내용하고 이 설명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특히 패치 프로그램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도 많이 지금 쓰고 있어요. 이미 출시된 프로그램에 존재하는 그 프로그램의 오류 수정을 변경하는 거죠. 그래서 기능을 향상시키는 그런 것들을 이제 패치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유틸리티 프로그램이 있어요. 유틸리티 프로그램은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가 응용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는데 좀 더 기능을 좀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 정도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압축 프로그램은 여러분들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압축의 기능은 아시죠? 그래서 그 내용까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사실 뭐 많이 있는데 지금은 프로그래밍 언어의 그 조건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언어 번역 프로그램의 종류에는 뭐가 있는지 근데 그 중에서 인터프리터에 대한 내용과 컴파일러에 대한 내용 요게 중요해요. 인터프리터와 컴파일러는 서로 구분이 돼야 되고요. 뭐 가장 대표적인 기능을 좀 구분하자면 뭐 번역 단위로 보자면 컴파일러는 프로그램 단위고 인터프리터는 행 단위다. 그리고 목적 프로그램이 컴파일러는 있으나 인터프리터는 없다. 그 다음에 실행 속도는 컴파일러는 빠르고 인터프리터는 느리다. 그 다음에 대화식 처리가 컴파일러는 불가능하지만 인터프리터는 가능하다. 그리고 메모리 공간은 컴파일러는 많이 차지하는데 인터프리터는 별로 그렇게 차지하지 않는다라는 그 내용 꼭 기억을 해두시죠. 비교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 언어 번역 과정이 있어요. 이 과정은 그냥 이 표에 있는 이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제일 마지막 로더에 대한 내용이 좀 중요해요. 그래서 이 내용 표에 있는 내용은 꼭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추가로 디버깅이 무엇인지 언어 번역 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요. 디버깅의 용어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PC의 유지와 보수로 왔습니다. 시스템 최적화. 이거는 여러분들 그 시험을 떠나가지고 우리가 PC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정기적으로 우리가 이 시스템 최적화를 해주는 것도 PC 성능에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디스크 포맷이라고 하는 거는 뭐 많이 들어보셨죠? 하드디스크를 초기화시키는 그런 건데요. 트랙하고 섹터로 이렇게 나누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 디스크 포맷에는 그 포맷 요소가 쭉 있죠. 뭐 용량, 파일 시스템, 그 다음에 할당 단위 크기, 볼륨 레이블, 빠른 포맷 이런 게 있는데, 빠른 포맷은 우린 불량 섹터를 검사하지 않고 포맷을 그냥 빠르게 수행하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한번 포맷하여 사용했던 디스크만 가능하다. 처음 디스크를 포맷할 때는 빠른 포맷은 안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포맷을 하고 파티션을 나눠야 된다는 거, 그 점을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디스크 오류 검사 수시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오류 검사를 언제 하느냐, 언제 하는 게 아니라 어쩔 때 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류 검사의 이 내용이 중요해요. 디스크의 논리적 물리적 오류를 점검해서 손상 영역을 복구하는 그런 핵심 기능.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디스크 정리는 또 언제 하느냐, 불필요한 파일이나 프로그램을 삭제하여 디스크의 여유 공간을 확보하는 그런데요.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게 이렇게 쌓이는 불필요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삭제해서 용량을 확장 시키는 그런 기능이 디스크 정리니까, 디스크 정리도 정기적으로 여러분들이 해두시면 좋겠죠. 그리고 드라이브 조각 모음, 예전에는 디스크 조각 모음이었어요. 근데 이제 명칭이 바뀌었죠. 드라이브 조각 모음으로. 그래서 이 내용은 디스크의 단편화를 제거를 해서 사용 중인 디스크의 입출력 속도와 디스크 공간을 최적화한다. 여기서 여러분들 헷갈리시는 게 뭐냐면, 디스크 공간을 최적화한다 그래가지고 용량이 이게 확보가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용량 확보는 디스크 정리고요. 용량 확보가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 시스템의 그 속도를 최적화시켜주는 내용은 조각 모음이에요. 그래서 요 차이점 꼭 구분을 해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의 연결 방식이 있어요. 하드디스크에 연결되는 방식인데, 지금 대표적인 거는 SATA 요 내용이죠. 그러다 보면 사실 이 위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시되 시험에는 거의 출제가 안 되고요. 나오면 요거예요. SATA. 그러니까 표에 있는 내용만큼은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레이드라 그래가지고 하드디스크와 관련된 용어니까 여러 개의 하드디스크를 하나의 디스크처럼 보이게 하는 기술로 프로세서와 드라이브 사이의 속도 차이를 개선한다. 뭔가 그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속도, 용량 이런 거에 관련돼 가지고는 문제가 좀 출제가 되니까 그 내용 참고해서 또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PC 응급처치예요. 이것도 우리가 평상시에 알아두면 좋은 것들이죠. 전원하고 메인보드 관련해서는 어떠한 문제가 있고 해결 방법은 어떤지 알아두시면 되고, 시몬스 관련 문제, 자 요건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 시몬스에 대한 내용 자체가 어려우니까. 시몬스는 부팅 시 그 필요한 하드웨어 정보를 담고 있는 거라 부팅 시 우리가 그 셋업 화면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요 날짜와 시간, 하드디스크 타입, 부팅 시 비밀번호 옵션, 부팅 순서, 전원 관리 모드, 칩셋, 그 다음에 안티바이러스 등을 설정한다. 요 내용만 기억을 좀 해두시고,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 관련 문제에서는 디스크가 인식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한다 라는 내용, 그리고 프린터 관련 문제에서는 인쇄가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느냐 요 내용, 그 다음에 인쇄 속도가 느려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기타 관련 문제가 있어요. 디스크 공간이 부족할 때, 메모리가 부족할 때, 요게 제일 중요해요. 디스크 공간이 부족할 때는 어떻게, 앞에서 우리가 사용했던 디스크 정리를 많이 쓰죠. 그 다음에 메모리, 요건 이제 램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속도 쪽이니까 메모리가 부족한 경우에는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모두 종료하고 필요한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라는 거. 참고로 여러분들 그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가득한 경우가 있어요.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가득하면요, 컴퓨터 속도가 좀 느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바탕화면의 아이콘은 사실 내가 필요한 것만 두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린 거니까 우리 표에 있는 기타 관련 문제까지 꼭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